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22일 오늘 여정경제 정보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를 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상공인 대출이 이제는 9월 달에 만기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갚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줬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안 해주기로 했었죠. 그럼 당장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이제 곧 돌아오면 이걸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못 갚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로 파산자도 나올 수 있고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안 해주는 대신에 이거를 금융권에서 알아서 해줘라, 이렇게 압력을 줬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로는 안 되지만 사실상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9월달에도 지속이 된다는 거, 그 후속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후속 작업을 이렇게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냥 정부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안 하는데 종료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9월 말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정부 당국은 안 하는데 금융권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사실상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은 이제 좀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이에요. 7월 22일이죠. 오늘 이제는 금융위나 금융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금융위, 금강원, 금융권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게 9월이죠. 이게 돌아옵니다. 도래함에 따라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출범하였습니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금융 분야 민생 안정 지원 방안과 연계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어요. 오늘이네요. 금융위는 오늘 이런 협의체 구성을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금융당국과 금융권, 시중에 있는 5대 은행, 연합은합회, 그렇죠.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여전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금융권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오늘. 근데 이게 왜 했냐면 어제였어요, 어제. 어제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9월달에 이제 당장 소상공인들 만기 돌아오는데 이대로 놔두면 엄청 혼란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정부는 더 이상 연장 안 된다고 입을 꺼낸 상태입니다. 그거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 회장단, 어디에요? 뭐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 회장단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금융지주 회장단이 하겠습니다. 결론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동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서 준비를 금융권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어제 이제 밝혔어요. 아니, 그러면 회장이 야,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였어요. 당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실무자들이 만난 겁니다.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들이 유예된 원리금을 상환 여력에 맞춰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1:1 컨설팅 및 이를 통한 상환 일정 조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자, 금융사별로 자율적 차주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다중채무자 등 차조별 상황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출이 있고 저기도 대출이 있고. 근데 이게 은행권만 해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만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은행, 비은행권 다 모여야 됩니다. 이거 다 모여서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또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대출에 대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연장해 줄지. 자, 그래서 향후 논의 방향을 본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금융지주회장단의 제안의 연장성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실무진들이 정부와 전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협력 연계하여 만기 연장 상한유예 연착륙에 대한 점검 협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첫 구성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이 함께 수용 가능한 연착륙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민생안전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인 만큼 정부의 민생안전방지 방안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웃기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 여야 합의로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 이거 무슨 왜 높임말을 썼죠? 이거 은행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 아니 갑자기 읽다가 웃겨갖고요. 이건 실무진이 그 은행권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옮겨 썼나봐요. 예. 아마도 정부가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 이거 웃기죠? 결정한 거에 따라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높임말을 써버렸네요. 자, 아무튼간에 자, 정부의 민생안전반에 연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 연장 상한유예 조치에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보세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 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분 정권 초기 때 지금도 정권 초기지만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 상한유예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라고 이미 얘기를 꺼낸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만기 연장 상한유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폭탄 돌리기다. 이거 계속 만기 연장 해주면 지금 언젠가는 폭탄으로 달아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만기 연장 상한유예 조치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 이거 안 하면 소상공인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스스로 만기 연장 조치를 하고가 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알아서 사실상 만기 연장을 해줘라. 이런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회의가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고금리 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게는 저금리 대안대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저금리 대안대출 무조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지원. 대출 있으신 분들은 고금리 있으신 분들은 근데 대안대출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8조 5천억 원요. 금융위에서 하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증서 주는 거예요. 보증서 주는 거. 저금리 대안대출 들어 보금서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9월달에 들어갑니다. 저금리 대안대출은 9월달 들어가는 거고 저금리 대안대출이 있다 그랬죠. 대출은 뭐예요? 중기부서 하는 거. 그거 2천억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아예 대안대출이에요. 보증이 아니라. 그거 경쟁 치열할 겁니다. 대신에 뭐야? 정말로 소상공인 중심에서 저신용자들이 대상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예전 방송에서 정보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신용자 소상공인 분들은 그거 7월 말부터 들어가거든요. 한 2천억짜리 대안대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7% 이하로 금리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금 빨리 소진될 겁니다. 바로 소진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송 잘 들으시고 있다가 드디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 지금도 그렇죠. 지금 희망 플러스 이것도 지금 이미 지난달부터 지금 댓글 많이 주고 계시죠. 지난달부터 이미 제 방송 보고 준비하신 분들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인사 지금 남겨주고 계시고 덕분에 잘 받았다는 분들 이미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지금은 보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보십시오. 이제 7월 말에 되면은 그 중기부에서 들어가는 대안 대출 그거 막 뜨거워지면은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에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미리 준비를 해놓자. 7월 말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9월이야. 이거는 9월이에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죠 자꾸. 9월에 들어가 보다 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7월 말에 들어가는 대안 대출 중기부에서 들어가는 거 2천억짜리 그거 무조건 해당하신 분들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 거예요. 자, 대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 기금으로 연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계속 설명드리죠. 제가 이게 뭐예요? 채무 조정, 원금 탕감, 원금 감면이에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원금 감면입니다. 그죠? 몇 퍼센트까지? 최대 90%. 근데 그런 분들은 뭐라고요? 연체가 90일. 연체가 90일이면요 거의 뭐 금융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나 이거 채무조정 받겠다고 연체를 더 하시는 분들은 그거 진짜 손해입니다. 내가 지금 연체가 없는데 채무조정 받겠다고 연체를 90일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로 그 손해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연체 90일 당하면요 완전히 그거는 그냥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사고 난 거예요. 그냥 회수가 못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그 회수 못하는 채권의 그 채무자는 누굴 거예요? 그 채무자는요 금융활동을 전혀 못해요. 기록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이거 채무조정 받겠다고 어떤 분들은 뭐 커뮤니티 카페 가보면 연체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손해예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일부러 연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연체하신 분들 이미 내가 지금 90일 넘었거나 이런 거 어차피 사고 난 채권이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소각을 해요 나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출발 기금 연계하여 채무 조정을 한다. 근데 새출발 기금이 그 원금 감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채무 조정이거든요. 이걸 나눠서 갚도록 하는 거겠죠. 그런 건 좋아요.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아무튼 간에 이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차주별 상환에 맞춰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충격이 최소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발표했어요? 정부가 오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9월에 돌아오는 이런 만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장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 상환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또 강조를 한다 그러면 금융권 특히 은행에서 안 움직이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죠. 지금 희망 플러스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답답한 게 뭐예요? 아니 보증 서주겠다고 하는데 그잖아요. 신보에서 보증 서주겠다는데 은행권에서 노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신보에서 보증 서주겠대요. 희망 플러스 1,000만원 더. 근데 은행에 갔더니 금융권에서 거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권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융권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은행이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계속 압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좀 나서라. 니네가 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권이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은행은요 최대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참 이거 오늘 영상이 제가 없죠. 이렇게 보통 제가 이렇게 여기쯤 있는데 없죠. 그 얘기는 좀 더 해드리고 은행권은 지금 뭐 2분기 최대 수익이죠. 진짜. 그럼 상반기 최대 수익이에요. 역대 최대 수익을 냅니다. 왜? 대출금리야 예금금리가 갭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대출금리로 대출해줘갖고 금리 얻은 거 그거 다 수익이잖아요. 순이자 마진이 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런 정말 어려운 차주들 취약계층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예. 이게 무슨 소상공인들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 아시죠? 예, 경제평론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 금융권에서 나서서 이번에 정부가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금융권들이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계속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줄 거예요. 저도 계속 공론화해서. 그래서 금융권이 나서서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게 더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 분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의도 정보맨 여정 패밀리들, 우리 여정 패밀리들 구독자 모임이죠. 예, 구독하시면 여정 가족이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오늘 정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정보 꼭 들으시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오늘 완전 라디오는 라디오. 예. 사실 제가 어제 못 올려드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너무 바빴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했죠. 또 저녁 때 또 KTV 정책 방송. 어제 이제 세법 개정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세법 개정안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또 제가 TV조선, 오늘 아침에 TV조선 가서 또 세법 개정안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낮 시간에는 또 제 강의하고 이러느라고 대학에서 뭐 시간이 진짜 안 나서 저도 마음에 좀 너무 걸렸는데 어제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학교거든요. 제 얼굴이 없죠? 오늘도 스케줄 때문에 못 올리게 생긴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제가 지금 마이크 다 연결해서 학교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어서 편집해서 이제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성은,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이거 너무 중요해서 오늘 나왔던 내용에서 바로 알려드려야죠. 그죠? 우리 여정 가족은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고 여러분의 그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래서 비록 환경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께 최고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상도 흐릿하고 아니면 또 목소리도 예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뭐 환경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저의 열정을 보시면 그게 더 좋아하시죠, 사실. 그래서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인 거죠. 적어도 여러분께 진심인 여정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얘기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제가 계속, 그리고 어제 세법 개정이 됐는데 물론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니죠. 국회에서 한번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은 굉장히 센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부가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종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법인세 인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소득세, 여러분과 관련된 건 이제 소득세겠죠. 소득세 하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6% 세율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을 1,200에서 1,400으로 이제 뛰어 올랐죠. 그러니까 더 혜택이 많은 거죠, 사실. 그리고 15% 세율 구간이 5천만 원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변한 겁니다. 그쪽 구간에 있으신 분들, 세율 6%와 15% 사이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해드리면 좋은데, 아무튼간에 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세법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제가 고민 중에 있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뭐 KTV나 또 방송에 나가서 하고 있는, 지금 그게 또 이슈를 해갖고 세법 개정이, 그 내용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보라는 게 항상 알면 돈이 되는 거죠. 모르면 또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쉽게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요런 것도 괜찮네요. 라디오입니다. 오늘 완전 진짜 라디오. 얼굴이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영상이 제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예,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여러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조금 말을 좀 빨리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인사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여정답게 열심히 또 오늘도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여정답게 하루를 시작하고 여기는 지금 학교입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여의도에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네요. 오늘은 인천에서 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학인데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정보를 좀 지금 전해드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항상 열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또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또 장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열일하고 계시죠? 그죠?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여러분 뭐 일확천금 그냥 벼락부자 물론 벼락부자 하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우리 성실하게 우리가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좋잖아요. 하루하루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면서 우리의 재산도 늘어가고 소득도 늘어가고 이러면서 또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뱉는 말에 지키기 위해서 저도 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환경이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정말 환경이 지금 안 좋거든요. 여기가 무슨 카메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이크도 어디서 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제가 옆에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 여러분의 비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사만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활동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정보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